연애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면? 연애 기간은 대체적으로 다 짧았어요. 어느 정도? 어떤 결혼을 말해줄까요? 실제로 거짓말 못 쳐요. 그럼 들어볼까요, 우리 아연 씨? 진짜 싫어요. 거짓말. 거짓말도 왜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시에 만나자 했는데 진짜 피치 못하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실제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나를 왜 굳이 3시에 불러? 이런 그 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그 책임감 없이 뱉어지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거짓말. 그리고 진짜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저는 못 참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네. 이거 그냥 말하는 거 네. 아니에요? 말하는 거 아니고? 네. 오케이. 끝나고? 네, 대화 중에서 다음 할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대화에 집중이 어렵다. 걱정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깬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이메일이나 핸드폰 대화에 바로 응답을 주지 않으면 기다리기가 어렵다. 급한 약속이 없어도 길이 막히면 짜증이 난다. 불안과 긴장 때문에 피로, 불면, 가슴 답답함 등을 자주 느낀다. 네. 우리 아연 씨는 몇 개 해당되세요? 저 다른 사람 먼저 알면 안 돼요? 네, 다른 사람 먼저. 네. 전 2개요. 진짜? 예. 저도 2개예요. 네. 2개에서 3개인 것 같아요. 3개인 것 같아요. 3개. 저는 몇 개세요? 5.5인 것 같아요. 네. 5.5.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네, 그건 그거 해당되고. 응? 대화 중에 다음 할 말이 머릿속에 체크요. 떠올라. 네. 걱정 때문에 아니, 요즘 많이 참으신 거예요. 많이 참으신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녹화 시간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걱정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깬다. 네. 네. 아까 두 번.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그냥 0.5. 네, 0.5. 네. 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바로 응답을 주지 않으면 기다리기 네. 어렵다. 급한 약속이 없어도 길이 막히면 네. 짜증난다. 불안과 긴장 때문에 피로, 네. 불면, 가슴 답답한 누나, 등을 그럼 6.5예요. 그냥 5.5로 할래요. 그냥 못 살래요. 6.5.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역시 조급신. 예. 네, 조심하십니다. 네, 이 7개의 문항 중에서요. 5개 이상 좀 해당이 되면 좀 조급하고 좀 이걸 참기가 어려운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죠. 네. 어떻게 6.5. 키우냐? 네. 이 참을성이 많아 애를 잘 키우는데. 네. 뭐 아이 키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고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아이랑도 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조금 부딪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 더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빨리빨리 하는 성격. 우리 둘째는 제가 나무늘보라고 불러요. 저랑 너무 성향이 달라서 어설프게라도 대충 빨리빨리 해냈으면 오히려 저랑 안 부딪혔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둘째는 너무 느려가지고 뭐 양치하러 가서 학교 스쿨버스 놓친 적이 허다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7시, 6시 50분에 제가 깨워서 일어나도 그냥 양치하러 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저만 동동동동동 하는 거예요. 그냥 걔는 화장실에서 쉬하는 것도 10분, 양치도 15분, 심지어 거기다 머리도 감는데요. 머리 감을 거면 더 일찍 일어나야 돼, 유라야. 6시 반에 일어나자. 내일 또 6시 반에 일어나지 않으면 너 머리 감으면 셔틀버스 늦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고요. 그리고 맨날 숙제를 해야 돼요. 전 또 제 성격에 급하니까 지금 하길 원하잖아요. 지금 빨리 숙제해. 지금 수학 숙제해. 지금 벌써 6시야? 그러면 7시까지는 끝내야 8시에 뭐 하고 8시 반부터 뭐 해야 9시에 씻고 자면 10시에 우리가 불 끄고 잘 수 있잖아. 그럼 벌써 저는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막 시간이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뭐하니? 수학 숙제 하고 있어. 지금 하려고요. 40분이요. 뭐해? 숙제해. 이제 수학책 꺼내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랑 너무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둘째가 지금 몇 학년이죠? 6학년이요. 12살? 13살. 2010년생. 아니 근데 뭐 아이가 좀 빨리빨리
하나도 안 움직이면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에 또 변기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그다음 이제 씻고 막 이러잖아요. 이 과정에서 엄마인 아연 씨는 어떻게 하세요? 계속 빨리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이 치카할 때 이 물 트는 소리, 치크치크치크 이 소리, 그다음에 뭐 머리를 감으려는데 제가 분명히 감지 말라 그랬는데 감는다 그러면 샤워기 소리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지금 치카하네.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시간 봐요. 아직도 해도 돼. 그렇게 물 내렸네. 아직도 해도 돼. 이렇게 제가 계속 체크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가기 전까지는요. 빨리 해. 지금 나가야 돼. 지금 타야 돼. 지금 엘리베이터 뭐 계속 보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일하실 때도 있잖아요. 밖에 계실 때도 일할 때도 있잖아요. 있죠. 일할 때는 그냥 그럼 계속 어떻게 하세요? 전화하고 그리고 얘가 뭐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뭔가 진행을 못 시켜서 놓치면 저는 일하고 있으면 택시도 못 잡아줘요. 본인이 막 택시를 잡아서 가는데 택시요? 네, 택시 이제 앱 있잖아. 앱으로 택시를 잡아서 가는데 이게 아니면 택시 타고 가도 돼요. 그냥 급할 거 없어요, 걔는 전혀. 지금 하려고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엄마 버스가 갔어요. 택시 앱 부를게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지금 빨리 버스 타야 돼. 이러는데 얘는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막 못 하겠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은 없어요? 타려면야 탈 수 있겠죠. 근데 학교 앞에 지하철은 못 봤어요. 좀 멀어요, 많이. 다시 지하철 내려서 버스를 타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택시비는 그럼 한 달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택시비가. 대략 왜냐면 얼마나 나오세요? 월, 화, 수, 목, 금을 거의 그죠. 학교 한 4, 5만 원대로 쓰고 있으니까 택시비만 이미 셔틀비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런데 셔틀버스비도 피크 또 타임. 나가야 되고. 근데 물론 뭐 상황은 뭐 어떤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아연 씨가 밖에서 일하는 엄마니까 또 이 일하는 엄마들이 갖고 있는 또 조금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잘 케어를 못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 안전도 걱정하시고 하는 건 다 잘 알겠는데요. 6학년이면 다른 거 몰라도 아침에 매일 가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도록 또 셔틀버스를 가능하면 놓치지 않도록 시간을 좀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배울 법한 나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가 이제 어쩌다 한 번 늦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근데 이제 매일 늦는다면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교육적 목표가 이 아이가 시간을 잘 조정하는 것을 그 능력을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지각하는 걸 안 하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 다루는 게 대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후자인 오늘 지각하면 안 돼, 얘는. 왜냐하면 지각을 하면 아무튼 학교에서 좀 찍히고 선생님 눈에도 나고 또 뭐 애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이거 안 돼, 지각 안 돼. 이거와 어쨌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시간을 조정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 굉장히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두 개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면서 지각도 안 해야 되는 거. 두 개 다일 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아연 씨한테는. 큰 그림으로 보고 아이의 그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1번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을 생각하면 2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이 스스로 시간 조정하는 거, 조절하는 걸 배우게 하려면 아이가 늦었어요. 셔틀을 놓쳤어요. 그러면 야, 택시는 돈도 많이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애가 나 그럼 많이 늦는데요? 어쩔 수 없지 뭐. 오늘은 뭐 학교에 가서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뭐라 하시면 내일부터는 좀 잘 서둘러 보겠습니다라고 말해. 아이가 그 상황을 가서 아이가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속된 말로 쪽팔리거든요. 머쓱한 거를 아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내일 좀 일찍 나와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갈아타 봤더니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서두는 게 덜 힘드네. 이걸 아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연 씨가 경험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지각이 안 하는 네. 게 더 중요하니까. 네, 지각하는 그 꼴을 막 나 지각하면 안 돼. 이거에 메모리 되면 사실은 오늘 혼자 댕댕거리는 거. 엄마 혼자 초조하고 조급하고 댕댕거리는데 이거는 내가 못 견디는 거지. 애가 늦게 가는 꼴을 내가 못 견디는 거지. 애가 배워지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혼자서 그거를 네. 계획해서 네, 실수를 하더라도 해보게끔. 네. 정말 뼈골 때리는 얘기를 하나 할까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아연 씨가 굉장히 큰 맘 먹고 나오셨기 때문에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할래요. 제가 할 건데요. 아이를 지각을 안 시키게 하려고 막 엄마 애쓰잖아요. 목이 터져라고. 그거 아연 씨를 위함이지 아이를 위함이 아니에요. 진정 아이를 위하는 거는 아이의 내면이 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아주 꼴 보기 싫은 것들도 많아요.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 꼴들. 그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내 자신이 참아내야 돼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은 너무 넘쳐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애쓴 것 같지만 맞아요 그것도. 근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아연 씨 자신의 마음을 위한 거예요. 본인이 못 견디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 본인이 편하니까. 근데 아이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불편하니까 지금 해결을 보고 지금 정상적인 그 궤도에 올려놓고 지금 정상적으로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시간에 하는 걸 원해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애가 불편했겠죠.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저희는 이렇게 좀 가족 구성원이 좀 다른 여느 집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신경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저렇지. 그러니까 저렇지. 이제 다 똑같아. 그런 애들은 다 똑같아. 뭐 그런 엄마들 쓰니까 똑같지. 이런 얘기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아이들을 좀 짜요. 그리고 좀 무섭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네. 미래가 됐을 때 네가 네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네. 잘 참기가 어렵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 대인관계를 조금 확장을 시켜볼까 봐요. 가장 중요한 대상인 배우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우자가 지금은 없으니까. 네네. 네. 그렇죠.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겠죠. 제가 쉽게 결정을 좋은 사람으로 내리고 아니면 쉽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냥 멀리 하든 가까이 하면 너무 가까이 해서 그냥 다 퍼주고 내 거를 다 그냥 양보하고 좀 그런 성향? 그러면 안 좋을 땐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럼요. 상처받고 막 그럼요. 그걸 갖다가 자꾸 이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네. 그거는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사람하고 좀 만나서 좀 시간을 갖고 그럼 좀 알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금방 좋아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면
그래 누가 나를 이 사람 말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비하 그런 생각을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또 시집을 가겠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더 만나보고 좀 더 알아보고 너랑은 이런 면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막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나래가 얼마나 착한데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걸 다 버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결과물이 잘 안 나왔던 거. 근데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제가 너무 급한 성격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결과물들은 안 나온 게 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좀 알아가면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지 못했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연애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면 연애 기간은 대체적으로 다 짧았어요. 어느 정도? 어떤 결혼을 말해줄까요? 실제로 한 1년이 다 넘었던. 그렇죠. 횟수로는 다 넘긴 했는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그런 시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시작은 그래 고맙지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내 안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뭐 아니라고 해도 막 아니야 누가 날 좋아해 나 이제 시집 그 사람 아니면 시집 못 가 막 이런 얘기를 늘상 했었어요. 좀 이성 이렇게 봤을 때 혹 빠지는 게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혹 빠지세요? 근데 저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났을 때 좋으면 좋은 거. 뭐 아무것도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도 만났을 때 딱 맞아. 클릭되는 게 있으면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은 향이 나.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떠한 제스처를 했는데 그 제스처가 너무 멋있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사랑에 좀 빠지세요. 금사빠 것 그러세요? 같아요. 네. 또 그렇게 확 매력에 빠져서 막 좋다가 또 인간 관계라는 게 어떤 거가 탁 건드려지면 이렇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든가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 저 거짓말 못 쳐요. 그럼 들어볼까요 우리 아연 씨? 진짜 싫어요. 거짓말. 거짓말도 왜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셋이 만나자 했는데 진짜 피치 못하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셋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나를 왜 굳이 셋이 불러? 이런 그 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그 책임감 없이 뱉어지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거짓말. 그리고 진짜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저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약간 또 뭐 궁금해지는 게 연애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확인이 좀 잘 안 되시는 그렇죠. 분인가요? 그리고 연애할 네. 동안에는 이제 제가 방어치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깨닫지 않고 있다가 이제 깊은 사이가 됐을 때 그때가 그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아픈 거죠. 내가 왜 그때 못 깨달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자책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은 애들한테도 싫어요. 애들한테도 눈을 얘기해요. 거짓말은 안 된다고.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구성원으로서도 그거는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에서는 특히나 거짓말이 있으면은 더 안 된다고. 우리는 다른 가족들이랑은 좀 다르게 모여서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랑도 필요하지만 신뢰가 있지 않으면 저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겠어라든지 저 자식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게 장담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 가족은 그냥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아연 씨하고 쭉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왜냐하면
싱글맘으로 아이들 둘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대단해. 네, 네. 이게 꼭 경제적인 걸 떠나서 혼자 키우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아연 씨 마음에 조금 아플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얘기는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질문을 드려요. 아연 씨는 여러 번 경험을 하면 경험이 반복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다음번에 똑같은 경로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사람을 믿나요, 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면도 있을 있을까요? 거예요. 네. 아니면 참을성이 없어서 그냥 뭔가를 실수를 해도 계속 참고 인내하고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 뭘까요? 분명히 저한테 있는 문제일 텐데 제가 실수한 거고 제가 판단해서 결혼했고 제가 판단해서 또 이혼했고 근데 실수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어떠한 문제들은 상대편이 기여를 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특성을 살펴보자는 거지. 아연 씨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 다 사람은 최선을 다하거든요. 어쨌든 속전속결로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도 속전속결인 편이니 이것이 또 여러 번 반복됐다면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저희 아버지는 되게 좋으신데 네네.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어요. 평범하게 자랐지.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 뭐 언니, 남동생 다 뭐 다 평범하게 뭐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한 번도 안 싸우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연애집처럼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저만 그러니까 이상해요. 부모님도 뭐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비교적 아니에요. 네. 굉장히 사이도 네네네네. 좋으시고 형제간에도 잘 지내고 비교적. 네, 그냥 뭐 네. 다투면서 뭐 또 이것도 또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평범하게 자라면서 제가 배우고 싶다는 거는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성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 전에 피아노 해, 그 전에 바이올린 해, 그 전에 뭐 해, 그 전에 뭐 해. 굉장히 뭐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나 봐요. 욕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좀 남이 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꼭 관심 갖고 배우고. 근데 부모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 다 들어주기 쉽지 않잖아요. 어휴. 네. 엄마가 그렇게 못 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외가댁의 장녀여서 엄마는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그냥 좀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제가 가고 싶다고 막 생떼거지를 쓰니까 이제 저도 미국에 보내주시고 네. 좀 쉽게 뭔가 결정이 빨리 되고 또 쉽게 제가 뭐 다른 방향도 잘 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니 그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왜 미리 좀 이렇게 저 작성하시라고 네. 그래 드린 것 중에 나의 어린 시절은 그랬더니 난 좀 어릴 때 망난이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게 뭘까? 망난이요? 네,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뭐 좀 힘들었는지 알아. 이 취지로. 그러니까 뭐 배우고 싶은 것도 그렇고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언니보다 뭘 더 잘하고 싶으면 그것도 그렇고 언니가 가졌으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뭘 사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고 내가 먼저 입어봐야 되고 이런 욕심들. 형제간의 욕심. 좀 집안에서만 그랬었나 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살았다. 하면서 살았다. 하고 싶은 걸 다 네. 하면서. 네. 그게 최고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식이 뭘 하고 싶은 게 없고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흥미를 가지고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훨씬 나아요. 아연 씨 부모님이 아연 씨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시고 뒷바라지를 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자녀가 클 때요. 기다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 좀 참아. 이런 거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참고 기다린다든가. 또는 그러나 이거는 너한테 좀 너무 지나쳐. 이러면서 기다려. 이거는 1년 동안 더 생각해봐. 기다렸다 해. 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드네요. 네. 네. 그렇게 뭘 정말 기다리고 그런 훈련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보통은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렇거든요. 자기 친구들을 다 보니까 다 하나같이 방학 때 비행기를 타고 뭐 영국에 간다, 뭐 캐나다를 간다, 미국에 간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 그거를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평생에 한 번은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이 집이 가난하진 않지만. 근데 그럴 때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거 자체를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더 좀 잘 벌었어야 되는데 이래서 막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해준다든가 하는 게 별로 아이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네. 물론 여유가 있는데 애가 또 하고자 하는 게 적절한데 노후 준비할 거야. 이러면서 막 스크루지처럼 표정. 깜짝 놀랐어. 스크루지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냥 부모로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적절한 정도는 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 만족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욕구에 대한 만족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 만족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크면 이 참고 견뎌내는 내성이라고 하죠. 톨러런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아연 씨네는 그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없으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 이거 그만할래요.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을 더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 결정을 해보자 라든가 어떤 욕구에 대한 만족을 뒤로 미루면서 지연시키는 경험을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 아예 그럴 거면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안 해. 그래서 참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아연 씨가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연 씨 부모님은 아연 씨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유복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거, 그중에서 특히 뭘 배우고 싶다든가 뭘 해보고 싶다는 것들을 풍족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연 씨가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내가 계속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일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걸 통해 내가 잘해서 또 생활을 풍족하게 유지하고 얘네들 계속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 돈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많이 그 걱정도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보다는 저 혼자면야 나 혼자면 진짜 네. 친구 집에서 몇 달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애들이 있으면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며 뭐 이런 걱정도 상당 많이 해요. 거의 밤잠 못 이루는 꼬리를 무는 걱정의 말미는 거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부러 나라도 애를 좀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일부러 그럴 건 없어요. 언제나 부모는 너무 의도를 갖고 아이를 나라도 뭐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그거는 겪어내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내면에 톨러런스가 생겨요. 견디고 참아내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직접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연 씨도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좀 허용적으로 크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참을성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변에서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좀 그만두겠다고 해도 좀 뭐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 면이 시키지 마라든가 뭐 이런 좀 애를 갖다가 너무 풍족하게 키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애가 유주가 뭘 배우고 싶다 엄마 나 거기 갖고 싶어 그러면 너 지난번에 이걸 샀잖아 선생님 말씀처럼 말은 하는데요 마음 한켠이 불편해요. 계속 그 생각 마음 한편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여서 그냥 들어줘요. 네. 들어주게 돼요. 네. 약간 그렇게 좀 끌려다니는 느낌? 그냥 제 내면에 자꾸 이런 그 열등감?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엄마 아빠가 있는 이윤지 씨 집 같은 좀 화목한 집에 갈 수 있었는데 나랑 만나서 하필 나랑 만나서 이런 안 겪어도 돼야 되는 나의 고통을 나눠 갖게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들한테 못되게 얘기를 하는 때도 많지만 그런 생각이 늘 내면에 자리 잡기 때문에 애들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 뭐 지금 이 나이에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네. 네. 뭐 정말 저도 자식을 키운 엄마라서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을 부모인 내가 잘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잘해주고 싶거든요, 내 자식한테는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아연 씨가 이런 말씀을 얼핏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유지시켜줘야 될 텐데 이렇게 내가 잘 벌어서 물론 그러면 좋은데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뭐 위기가 생겨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맞게 타당하게 합당하게 처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이 뭐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럼 할 수 없죠. 뭐 거기서 또 뭐 짐을 좀 줄이고 서로 좀 낑겨 사는 거고 미국에 있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언제나 인간은 살면서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당면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가 아니라 합당하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는 겁니다. 네, 그걸 겪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 조그마까 뭐 아이들이 입양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엄마 아빠가 다 편안한 집에 갔더라면 너희들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까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근데 아연 씨, 행복은요, 물리적 조건이 아니에요. 물리적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이 아연이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연 씨도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유주, 너니까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유라, 너니까 나는 엄마로서 너를 사랑해이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이하연, 우리 엄마니까 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제가 애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바로바로 안 하고요. 마음에 갖고 있다. 유주가 한 번 그런 얘기를 이제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너 입양하라며? 이렇게 막 그렇게 던진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셨군요. 그리고 뭐 너희 엄마 탤런트라며? 근데 뭐 이랬다며 저랬다며?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도 그랬고 얘도 말했고 쟤도 말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의 백그라운드가 아픔으로 있는 거지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걔네들은 엄마 아빠가 임신했기 때문에 난 거지. 너네들은 내가 선택한 거야. 너랑 나랑은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만나진 거라고. 우리가 더 특별한 인연? 특별한 인연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약간 그 당시에는 잠깐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 나를 낳아준 아줌마는 날 버린 거냐고. 네. 그래서 버린 거 아니라고. 그때 너를 낳아주신 그 생모는 키우기가 힘들어서 너를 맡긴 거고 내가 그래서 너를 만나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사실대로 설명해. 저 되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막 돌려서 이렇게 막 좋게 막 미화시켜서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너가 18살이 되면 가서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다고. 저 그냥 얘기해줬어요. 그냥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네. 딱히 어떻게 이거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되지 제 머리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좀 그런 자신의 뿌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아이들이 엄마는 할머니 배에서 나왔어? 나는 엄마 배에서 나왔어? 이런 걸 많이 이제 질문도 하고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너를 없애지 않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10달을 잘 견뎌준 거는 너네 엄마가 널 사랑했던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너를 정말 사랑하는 너희 엄마를 만나게 된 거야. Birds of red color the trees. Flowers filled with buzzing bees and places.